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 생각이 왔습니다. 예, 경상도 의원 당선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한 이야기였겠군요. 예, 그때 상당히 논란이 돼서요. 결국에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홍준표 대표도 사실 자기 지지 기반만 챙기는 당을 본인이 이렇게 직접 비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이제 경남지사 전에 서울에서만 4번 의원을 했는데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도 나가면 되는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간다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예. 우리끼리 영남에서 만세한들 무슨 정권 창출이 되냐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또 홍 대표가 서울 동대문 을에 출마를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게 나를 버려야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줄곧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뭐 내가 먼저 살아야 당도 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네. 어떤 면에서든지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3번의 경천 동지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아, 예. 경천 동지할 일이 고비가 3번이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 이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이제 당선될 때 그 선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최측근이었던 이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정부, 특히 출범 때 관련해서 경천 동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큼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거죠? 네, 사실 그게 핵심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끝까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JTBC와의 인터뷰 자리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본인이 입을 열면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참아야 한다. 이러면서 끝까지 언급을 피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 정두원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놨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거 저 같은 사람들 미행시키고 별의별 사찰을 당한 거죠. 근데 사찰하는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는 도청을 했는데 도청이 안 되잖아요. 미행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사찰과 관련된 내용일지 어떤 내용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정치권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운만 띄었다고 해서 영원히 뭐 감춰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조만간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뭐 경천 동지할 정도인지는 계속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집니다. 잠시 떨어졌던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저희 뉴스룸에 기상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들과 미세먼지, 또 추위 등 날씨 이야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운데 앉을 건데 일단은 여기 세 분이 서가지고 마이크 준비하는 동안 잠깐 좀 자기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도국 사회일부에서 JTBC의 날씨 요정을 맡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사회일부에서 사회 3부로 자리를 옮긴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까먹었지?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일부에서 교육이랑 환경 맡고 있는 유한울 기자라고 하고요. 저희 셋 다 이제 전현 교육 환경팀 기자들이에요. 뭐 소셜 라이브 계속 보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성면 문제를 좀 다루러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날씨 관련된 저희의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성면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또 날씨 이야기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환경이랑 기상이 워낙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팀에서 기상도 같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 준비되셨나요? 아직이요?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저희가 오늘 이 날씨 요정, 날씨 여신 이거를 달고 나왔는데요. 이건 절대 저희 뜻이 아니니까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제작진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달게 됐습니다. 그냥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그냥 기자예요. 수고했습니다. 네. 저도 뭐 강압을 한 적은 없었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로 이렇게 달고 나올 줄 몰랐는데 대단한 용기들. 민망합니다, 진짜. 세 명 여기 가운데 세 분이 가운데 오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앉을까요? 저거니까. 좀 더 저쪽으로 밀어서. 앵커가 양쪽 끝 치고 네. 세 분은 앉으세요. 네, 앉을까요? 네. 예, 오늘 마이크 푸는 게 좀 늦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오늘 눈이 침침한 게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아니요. 오늘 선배 눈 상태가 약간 안 좋으신 거 아닐까요? 그럼 병원에 갈 일이 정상으로 걸리냐 아닌가요? 사실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떨어져서요. 네. 최근 며칠 동안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름표를 달고 나왔는데 저희 그 소셜 라이브 이제 담당하는 팀에서 아마 그렇게 해준 모양이에요.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저희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저희 뉴스룸 계속 보시면은 굉장히 다르다. 뉴스룸은 다른데 뭐가 하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거 없는 게 뭐죠? 우리 뉴스룸에는 없는 거. 다른 뉴스에는 있는데. 뭐예요? 기상 캐스터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실제로도 소셜 라이브 하면서 유저분들한테도 질문 실제로 받았고 그동안 이제 SNS를 통해서도 가끔 단골로 나오는 게 왜 JTBC 뉴스룸에는 기상캐스터가 없느냐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일대 기상을 담당했었던 박소영 기자 네. 저도 왜 그런지 답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죠? 뭐 아무래도 생생한 현장을 좀 더 전달해주고 또 전문적인 지식과 또 취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아닌가. 기상이 사실상 우리의 일상 속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 또 뉴스거리도 뭐가 없는가, 날씨와 연관된 게 뭐가 없는가. 그래서 사회부 기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원인 분석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 기자도 또 있잖아요. 네, 저희 교육환경 팀장인 윤정식 선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창 한파가 이제 불어 닥쳤을 때 그때 중계를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입이 많이 이제 어르셔서 뭐 이제 손 선배께서 뭐 앵커멘트로 오늘 기자들 뭐 전달력이 약간 추위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최강 한파를 다 그렇게 전달하시고 지금은 따뜻한 나라로 휴가를 잠시 가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불사르고 또 그렇게 온 거군요. 돌아오면 또 이제 한파 몰아닥치는 거 아닌가. 선배 코가 시뻘개졌더라고요. 너무 맞다 보니까. 근데 사실 딱 첫 화면에 나오는 순간 엄청 춥겠구나. 그러니까요. 여러 마디가 필요 없었어요. 선배 얼굴을 보는 순간.
영하 몇 도였죠 그때? 그때가 15도? 15도, 최저 기온은 15도까지 떨어진다. 금요일이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때 유한열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한열 기자도 현장 나가서 했는데 유한열 기자는 뭐 본인 얘기는 안 하네요. 유한열 기자 코가 정말로 빨개져가지고 네. 손 선배가 하면서 유한열 기자의 코가 빨개졌네요. 뭐 이랬나? 네, 뭐 그런 얘기를 그게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추워서 제가- 빨개진 거 맞죠? 네. 창피해서 빨개진 거 아니고? 그것도 좀 약간 작용을 네, 보세요. 맞아요. 예. 빨개졌군요.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 들으셨나요? 코끝이 빨개졌군요라고 말을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이게 놓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저분들에게. 이때도 상당히 추웠죠? 이때는 영하 8도였습니다. 코끝이 빨개졌군요.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 준비한 중계 원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애드립으로 질문을 그렇게 던지신 거고요. 지금 조금만 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제 손인데요. 손이 잠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 장갑을 뭐 따로 갖고 나오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중계를 하게 됐고 예. 보통 이제 이 중계를 하게 되면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대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소한 30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뉴스 부조랑 뭐 오디오 제대로 들어가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이고 길어지면 1시간까지도 이제 기다렸다가 중계를 그렇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손, 코 이제 빨개지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이제 입도 정말 얼어서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발음이 꼬여서 속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밖에 나가서 또 직접 이제 뭐 현장 모습 전하고 어제도 나갔었죠? 네, 근데 어제는 사실 서울은 조금 미세먼지 농도가 내려간 상태라서 저는 비교적 고생을 덜 했는데 이수정 기자가 하루 전날 했는데 그날 뭐 좀 기다리는데 뭐 목이 칼칼했다면서요? 네, 그날 제가 아침부터 계속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예. 하루 종일 미세먼지를 마시다가 이제 저녁 중계 때 마스크를 벗고 중계를 하는데 좀 목이 칼칼해가지고 좀 캑캑거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중계를 하는 기자들 안쓰럽다. 그 기자들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십시오라고 기자들이 당부를 하면서 왜 본인들은 안 쓰고 리포트를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쓰고 해볼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마스크를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미세먼지가 계속 나쁘다는 예보를 주 초에 보고 3개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이번 주는 계속 쓰고 다녀야겠구나. 예. 그래서 하나에 3,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나 사서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사가지고 취재할 때는 계속 끼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중계할 때는 발음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잠시 빼놓고 카메라 꺼지면 다시 꼈습니다. 다시 끼고. 네. 일부는 그래서 어느 방송은 보면은 기상캐스터 분이 이렇게 턱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선 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이렇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러니까 저도 어제 사실 그 미세먼지 이제 중계를 나가서 아무리 이제 농도가 좀 낮아졌다고 해도 예. 약간 이거를 그래도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좀 고민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벗으면서 그런 방법도 선행도 있네요. 네, 어떨까요? 근데 제가 어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예. 일단 뭐 이수정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달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중계를 마쳤는데 손 선배한테서 바로 카톡이 왔습니다. 고생 많았다.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데 앞으로도 뭐 마스크는 아니면 뭐 직접 사주시면 좀 저희가 앞으로 하고 하는 걸로. 나중에 저 손 선배 있는 소셜라이브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사실 날씨 중계 나가면 날씨를 겪어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아무래도 또 가면 또 쉽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중계라는 게 그렇고 근데 워낙 게다가 또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대부분 다 안 나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에. 근데 너무 춥거나 너무 그렇죠. 덥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수치가 원체 많잖아요. 중계 그거 어떻게 다 외우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적설량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1, 2cm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옆에 이제 기자가 중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헷갈리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그냥 컨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박소영 기자는 많이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또 역동적으로 워크앤토크를 하면서 하죠. 네. 그래서 날씨 중계할 때 또 저희가 포인트를 잡는 지점이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지점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어느 동영상은? 그 동영상은 없고, 맞아. 사진이 있구나. 사진은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려요. 저희가 예. 그때 지난해 여름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도림천에서 많은 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도림천에 나와서 운동을 하신다 이거였는데 거기서 도림천에서 날씨 중계를 했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제 중계를 연결하고 딱 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약간 이제 술을 조금 드신 잡수신 분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방송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 머리가 다 까먹거든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5분이면은 하려고 있었는데. 손석희 선배가 네. 이제 박소영 기자 하면서 이제 부를 그럴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때는 일단 안다경 그죠? 앵커가 이제 기다리고 예. 있었는데요. 그 백지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여성분께서 아주머니께서 나타나더니 잠깐만 제가 방송하니까 잠깐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세주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방송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어머님께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기념 촬영까지. 네, 기념 촬영에서 너무 감사해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동기의 어머님이시더라고요. 동기 기자. 네. 누굽니까? 굉장히 닮았는데. 자, 다음 볼까요? 사진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김태형 기자, 지금 정치부에 있는 김태형 기자 어머님이셨어요. 예, 오늘 저희 뉴스에서는 저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측 이제 방문한다, 내일 방문한다 그 리포트 했었던 김태형 기자죠. 이렇게 보면 되게 닮았어요. 그러네요. 네. 제보한 거 아닐까요? 좀 빨리 나가보시라고. 평소에도 도림천에 나와서 운동을 이 시간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가 이때 또 옷이 깔맞춤이었어요. 이게 같은 브랜드의 브랜드의 디자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념사진을 찍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또 같이 셀카까지 네. 또 찍고 그러고 오셨군요. 참 이 돌발 상황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방송의 매력이기도 한데 이 참 하는 입장에서는 또 방송을 앞둔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뭐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은 건데 제 생각에 이수정 기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타도 됐었잖아요. 이수정 기자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기자인지 이걸 한번 이제 잠깐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쯤 이곳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강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아이고, 예. 이게 언제였죠? 크리스마스 한 2부 뭐 즈음에서 크리스마스 한두 주 전인데요. 크리스마스 예.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그곳의 풍경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그날 날씨까지 전하려고 나갔는데 본인의 아이디어였나요? 아니요.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이제. 아닙니다. 저에게 이것을 강요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 계시죠? 여기. 예. 카메라 흔들어 주시죠. 소셜 네. 끄덕끄덕. 네, 이걸 원래 모자를 그 주최 측에서 한 300개를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가 그걸 보시더니 야 저거 한번 가져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 모자죠? 네, 맞아요. 예. 증거 날씨 이수정 산타 증거 1호. 이수정 기자께서.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선배? 아니에요. 증거 물품에 증거 1호. 날씨 요정 이수정 산타 증거 1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봉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저희 김용목 기자 아까 이제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된 거였던 거죠. 저는 굉장히 거부를 했으면 저는 뉴스가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장을 했지만 선배가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고. 사실은 그날 이제 김용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 때 했죠. 주말 네, 뉴스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이거를 했을 때 뭐 뉴스가 뭐 신성하다고까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또 좋아하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야 이거를 쓴다고는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심지어 그 마치고 5분 전에 그분 나타났다는 것처럼 저희도 방송 불리기 바로 직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에 이제 저희 부조정실에 있는 PD와 김창석 PD와 뭐 이제 저와 또 저희 정상경 CP와 그러면 한번 모자 쓴 모습을 현장에서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랬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모자 쓴 모습이. 맞아요.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주말 뉴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실 거다. 그런 어떤 또 어떻게 보면 발랄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거다 해가지고 밀어붙였었죠. 이렇게 귀여운 요정이 탄생했죠.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 이후에 저 카톡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되게 민망했는데 또 선배가 제 얼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명 선물을 짤을 짤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누가요? 이거? 네, 이거 저기 최승기 기자가 네. 귀엽게 만들어서 저한테 푸사를 하라고 강요하셨지만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데요? 제가 해야겠네요. 근데 주말에는 뭐 너무 과하면은 안 되겠지만 약간 그런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 주말 뉴스에 또 주말 시청자분들 약간 긴장 풀고 또 뉴스 보시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또 그런 뭐 재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저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 그리고 이완우 기자 비 엄청 올 때, 폭우 내릴 때 그때도 되게 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일단 이거죠? 네, 맞아요. 이게 참 민망한데요. 앞머리가 미역줄. 네, 그렇죠. 아이고 이게 이거는 그냥 레이더 영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6월, 7월 이 정도였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중계 이야기가 없다가 오후회의에서 이 중계가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남댐이라는 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필승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임진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남측 군사분계선에 있는 첫 번째 다리래요. 그래서 이 수위를 가지고 이 임진강이 얼마만큼 불어났나를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이 군남댐에서 보통 이런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오전에 이제 교육 쪽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자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지금처럼 이런 캐주얼틱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정장 치마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제 뭐 현장에서 뭐 다 이제 뭐 영상 촬영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멈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뭐 그러면서 되게 이제 막 신나서 막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계 포인트를 찾아서 서 있는데 30분 전부터 갑자기 진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이 비를 다 맞아야 되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 방수가 되는 그 회사 잠바 그냥 모자를 급한 대로 둘러쓰고 그때 그렇게 중계를 했습니다. 방수는 잘 되던가요? 방수는 잘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또 우산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또 좀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그 방수 잠바도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핸드폰에 저희 이 기사 관련 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보통 그거를 보고 이제 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제가 유성펜으로 이제 취재 수첩에다가 열심히 원고를 베껴 썼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이게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 어떻게 봤는데 사실 이 뒷페이지에 뭐가 더 쓰여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볼 수 없었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수치가 되게 많은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외워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그때 이제 취재 수첩에 제가 옮겨 쓴 건데 그래도 던지진 않았네요. 네, 이게 유성펜이 좀 성능이 괜찮아서 네. 상당히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그때 요거 때문에 칭찬 좀 받았어요. 근데 하여간 그때 저도 이게 너무 인상 깊은 중계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좀 남겨놨습니다. 페이지 넘기기도 어려웠어요. 네, 이거를 못 넘겨서 이 뒤쪽에 있는 걸 그냥 외워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래 뭐 니네 고생한 얘기 뭐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여러모로 예전에 정말 뭐 MB에서 계셨던 뭐 김동완 기상캐스터 같은 분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더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간 정보까지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어떤 따로 날씨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뭐 기자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어떤 롤이 됐든 이제 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간 기상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기자들이 직접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기자를 포함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또 윤정식 기자까지 해가지고 저희 기자들이 직접 또 날씨 정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간 정보 드리려다 보니까 웬만하면 현장에 나가서 전해드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또 극한 날씨일 때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에피소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네요. 맞아요. 그날 근데 신고 갔던 신발은 혹시 운명을 달리하시는 말았어요? 아끼는 구두는 아니었는지. 아니,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구두였는데요. 그날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아쉬운 마음에 신발장에 모셔놓기는 했는데요. 다음 여름에 사실 신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좀 가서 한번 보려고요. 세 기자 중에 이수정 기자가 제일 막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몇 년 차, 몇 년 입사한 거죠? 작년 17년 1월에 입사해서 이제 꼭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신으로 그레이드업이 되나요? 요정에서. 하나요? 네. 근데 어떤가요? 좀 뭐 해보니까 그 날씨 관련해서 이제 기상 정보 사실은 또 쉬운 정보는 아니에요. 이런 게 또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간 정보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사회 과목에서 뭐 배웠던 팬 현상,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거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또 따로 공부도 해야지 되는 거고 어떻든가요? 네, 저 사실 이거 날씨 기사를 쓸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CG거든요. 예. 그날의 날씨의 원인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CG를 그리는데 그때마다 거의 그 기상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검수를 그리면 틀리지 받고요. 않냐 직접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취재해요, 기상 취재. 진짜 꼼꼼하게 잘합니다.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물어봐요. 네, 그냥 이거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요정이거든요. 네, 요정, 우리 여신이에요. 그래도 또 연차에 따라서 배려를 해준 모양입니다. 제작진이. 그러게 또 정보를 쉽게 설명해야지 되는 거. 그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또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유한을 선배가 또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유한을 선배한테 많이 배우고 또 박소연 선배, 전임자인 또 박소연 선배에게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뭐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요새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어려운 취재하고 있잖아요. 소연 기자, 얘기 좀 해주세요. 미세먼지요? 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미세먼지 측정망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군데군데 다니다 보니까 뭐 지난 일요일자였겠네요. 일요일자 뉴스에도 나왔지만 측정망이 이제 뭐 허공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미세먼지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그렇죠. 못하고 있다. 좀 예. 낮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한 이 설치 위치도 있지만 너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까지 이제 취재를 마쳤죠. 이를 전달해 드렸고요. 곧이어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중에 단독 보도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예고, 단독 예고. 진짜요? 네? 아닌가요? 저 오기 전에 뭐
빅재미를 들고 와야 되는데 빅재미는 못 들고 오고 뭐 예. 하나 소품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오. 준비한 게 있어요. 유한을 기자가 글씨 되게 잘 쓴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예. 제가 악필 메모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요? 선배 갑자기 약간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뭔지는 과연 누구의 글씨일까요? 짜잔. 예전에 2015년에 맞죠? 2015년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팩트체크 컨퍼런스 때문에 잠시 예.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한 일주일가량 5일 대타를 선배에게 했었죠. 대타를 했었거든요. 저에게는 되게 굴욕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예. 어떻게 1년여 넘게 끌어가셨을까? 진짜 선배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이고. 사실 이거 제 책상 위에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맨날 올려놓고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게 제 글씨가 그렇게 못 쓰는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닐 텐데. 저 아닌 것 같은데. 영국에서 공수한 유명한 와인은 뻥이고 아무거나 사왔으라고 되게 애정 섞인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 좀 시간을 두고 그 대타여도 시간을 두고 좀 같이 이제 좀 호흡을 맞추고 했어야 됐는데 또 저희 회사가 안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저 누가 그러면은 저 출장 가 있는 동안 하면 좋을까요? 뭐 했더니 이제 손 선배가 소연이 시켜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박소연 기자가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미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 며칠이라도 같이 이제 보면서 좀 익히고 호흡을 맞추고 그러고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의 뭐 하루같이 있었나요? 그랬죠? 네, 하루 종일 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야 이래서 안 될 텐데 난 어쨌든 출장 가야 되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때 하루 동안 정말 예.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다음에도 그러게요. 시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선배가. 그렇게 뭐 시킬 수 있는 이제 오대영 선배.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욕심을 괜찮아요. 부렸다라는 거 다음 팩트 그러네요. 지금 오대영 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팩트 체커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제가 그러게요. 큰 실수를 거기서는. 하고 가네요. 그렇지 않아도 박서영 기자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나왔을 때 성면 이야기 네. 주로 했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너무 노잼이었다고 막 걱정을 하면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막 재밌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그러고 왔었는데 자 어떻게 좀 뭐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재밌게 유저분들이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날씨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자들이 어쨌든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가장 친절하게 재미있는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으면은 전달이 됐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 명씩 뭐 그래도 마지막으로 유저분들께 이야기를 해보죠. 당부하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날씨를 이제 기상청에서 나온 걸 보고 이제 최대한 간명하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상청이 틀릴 때도 있어서 제 기사가 쓴 지 얼마 안 돼서 오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악플을 약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뭐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이게 기상 기사를 쓰다 보면 그 정치인 기사에 악플 달리는 것만큼 저희한테도 굉장히 아픈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저희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도 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적설량 그거 하나 정하려고 뭐 2시간씩 예보관들이 회의하고 뭐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대책을 만들어 놔야겠지만 저희와 그런 기상청의 노력을 조금만 알아주시고 저희를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게 요즘은 미세먼지 맞습니다. 예보. 네, 미세먼지 예보 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곤란한 거를 또 표현했지만 바람 한 번 갑자기 쑥 불면은 네.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거고. 네. 또 이제 여름 되면은 특히 또 골치 아픈 게 태풍 경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또. 네네. 그 부분도 저 어떤 나라는 보니까 그래서 아예 태풍 경로를 3개로 제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날씨에 욕심을 제가 태풍 경로를 아예 미국이 예측한 것, 유럽이 예측한 것, 뭐 어디가 예측한 것, 3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기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 마지막으로 할까요? 예. 저는 이번 연말 인사 때 사회 1부에 있다가 사회 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환경부랑 기상청 출입은 하지 않지만요. 이제 사회 3부는 이제 탐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은 취재를 깊은 날씨 관련 정보를 맞아, 전해드릴 깊은 수 있는 거죠. 깊은 날씨 관련 정보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탐사 부분을 취재하겠습니다. 혈트
날씨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하고 가장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잖아요. 또 많이 궁금한 분들 있으시면은 또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 미진한 부분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은 또 예. 요정 여신 하여튼 뭐 이렇게 이 용어는 사실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시 날씨 취재 기상청 취재 담당하는 기자들 다시 또 이 자리 불러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또 불러주세요. 예. 예,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림 그릴 때 무슨 생각해요? 몰라요. 커드보 아니 얻으면 좋다 생각나요. 재밌어요? 네. 지우는 꿈이 아까 뭐라 그랬죠?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왜요? 입고 싶어서요. 귀여운 옷을 입고 싶어서요. 두 손을 마주 잡고 앉은 예쁜 소녀. 거울 속 저를 그렸어요. 앞을 보는 게 아직 조금 부끄러운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다들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 소리, 사각사각 연필 소리, 찰랑찰랑 빛을 씻는 소리만 방만을 채웁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감정 표현이 서툴고 느려요. 엄마들이 걱정이 많았대요. 얘가 워낙 말을 안 해서 학교를 늦게 간 것도 말을 그러니까 단어 정도 뭐 물, 우유 이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의 말을 안 하고 그것도 지가 필요해야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시키면 안 하고 그래서 학교도 늦게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그림이에요. 엄지 손톱만한 캐릭터만 그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를 그리고 싶었어요. 아직 조금은 부끄럽지만요. 자신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우는 거울을 못 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자화상도 지금 보시면은 눈동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초기 작품을 보면요. 눈동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른 데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고 엄청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쩌면 이제 좀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엄마도 더 행복해졌대요. 굉장히 편해졌죠.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지우를 케어를 하느라고 모든 저의 노력과 시간은 다 지우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술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가 전시회를 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좀 생기면서 제일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저입니다. 이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었고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또 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림을 그리며 내 안에만 가둬뒀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이 그림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설명한 게 아니라 단어 뭐 어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교류가 좀 더 많이게 되고 자기 감정을 더 이제 뭐라고 표현해 솔직하게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늘 눈물 나죠. 사실은. 물이라고밖에 못한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하니까 먼저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게 좀 늘었어요. 안 쓰던 단어를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표현법을 바꾼다는 거, 새로운 단어를 쓴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많이 밝아졌어요. 꿈도 더 많아졌다네요. 얼마 전에는 전시회를 열어 우리 그림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곧 오겠죠? 뭔가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림이 지우 그림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좋아요? 모르겠어요.